미래의 군용 항공기 탑7. 오늘날의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군사 기술도 필연적으로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죠. 불과 20년 전의 최첨단 항공기는 오늘날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시스템보다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세계 많은 군이 새로운 첨단 항공기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선 멀지 않은 미래에 볼 수 있는 7가지 군용 항공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I-3 젯파이터.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항공기들은 6세대 제트 전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잘 보여줍니다. 일본의 I-3 젯파이터 역시 이 중 하나죠. 일본 방위성이 2010년에 처음 발표한 것은 바로 미쓰비시 F2S의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첨단 항공기의 개발을 제안한 2010년 보고서는 일본이 성공적으로 따르고 있는 연대표를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사 개발 프로젝트가 장애물과 자금난에 부딪히는 반면 일본은 2030년경 I-3를 발사하기 위한 목표를 유지 중이죠. 계획대로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쯤 본격적인 개발이 착수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 개발 비용이 국방부의 연간 예산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전투기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2016년 일본은 미쓰비시 X2 신신 항공기를 사용해 I-3 개발을 위한 신기술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자체는 이름 그대로 3가지 I에 충실하게 정보력이 강하고 지적이며 순간적인 기능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와 메타 소재로 강화된 첨단 스텔스 기술 차세대 고출력 슬림 엔진 사용, 전자파 공격에 대한 내성, 클라우드 슈팅 등으로 표적 정보를 공유해 타겟팅 최적화를 위한 통합 화재 제어 시스템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 중 어떤 것도 계획된 무기와 같이 마음을 흔드는 것은 없는데요. 바로 전자를 죽이는데 직접 에너지를 사용하는 광속 무기입니다. 즉, 레이저로 구동되는 무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I-3는 홀로 이 개발에 참여 중이지 않습니다. 다른 6세대 전투기 역시 레이저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 군용기 리스트를 살피는 동시에 제한된 디자인과 개발 중인 다른 6세대 전투기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미 해군의 FA-XX. 공군의 계획하에 있는 FX 전투기와 혼동하지 말아야 할 오늘 영상 목록에 포함된 몇몇의 미국 항공기 중 하나인 FA-XX는 미 해군이 사용하는 6세대 공군 전투기의 컨셉입니다. 물론 이 항공기는 해군용으로 미국의 많은 항공모함에 수용될 예정이죠. 2019년 말 현재 FA-XX 프로그램은 여전히 많은 요인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계획은 해군의 차세대 항공 프로그램인 NGAD의 일환으로 새로운 제트기를 건설할 계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 연방 공군의 이름은 NGAD와 같은 프로그램 이름이지만 두 개의 별도 프로그램입니다. 이 점을 혼동하면 안 되죠. FA-XX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기술은 소위 MUMT, 즉 유인 또는 무인팀 구성이 가능하고 기능이 상호 연결된 유무인 기술로 구성된 통신 시스템입니다. 이는 일본이 개발 중인 클라우드 슈팅 기술과 유사합니다. 해군은 또한 기내 조종사 유무에 관계없이 비행이 가능한 유인 차량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FA-XX 전투기는 해군의 FA-18EF 슈퍼 호넷과 EA-18G 그 로울러를 대체하고 현재 F-35C 라이트닝 II 및 U 클래스 무인 항공기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지만 미 해군은 2030년대 중으로 이 기계가 기능을 다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을 고려하면서 약간의 지연이 있었지만 이들의 발견은 새로운 전투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따라서 최종 설계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멀지 않은 미래 미 해군으로부터 새로운 군용기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프랑스의 퓨처 컴뱃 에어 시스템. 다음으로 2019 파리 에어쇼에서 6세대 전투기 컨셉이 공개되었습니다. 프랑스 제트기 회사인 디솔트가 제작한 이 항공기는 라팔 제트기와 유로파이트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에어버스와 협력으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에어버스 파트너국인 스페인과 독일에서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트기 자체는 차세대 전투기, 즉 NGF라고 불리고 있으며 영상 리스트에 다른 많은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시스템의 일부로서 기능을 다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격 수송기와 에어 컴뱃 클라우드의 기능을 포함할 미래 전투기 항공 시스템이죠. 날렵하고 깨끗한 시트 전투기는 고공행진 캐노피,
듀얼 엔진, 현대화된 조종석, F-35식 공기 흡입구를 갖춘 1인승 전투기입니다. 물론 이 모델은 어두운 코팅과 레이더 가시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모양을 가진 스텔스 전투기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항공기는 2026년에 첫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러시아의 미그 41 그리고 수코이 S70 오코닉. 러시아는 기술력과 스타일 면에서 5, 6세대 정도로 평가되는 초음속 스텔스 요격기 미코얀 미그 41과 6세대 공중 전투기 수코이 S70 오코닉 등 2대의 군용기를 단독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순찰을 위해 러시아의 광활한 영역을 빠르게 횡단하는 데 사용되는 미그 41이 스텔스 기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기는 마하 4에서 4.3까지 도달, 마하 3에서 순항이 가능하며 12,000에서 45,000m 사이의 고도에서 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속도를 실현 가능하게 하려면 램제트 또는 터보람제트 엔진 장착이 필요하죠. 이 미래의 군용 항공기의 현재 상태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러시아가 공식 설계나 초기 컨셉 모델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스텔스 중형 무인 전투기인 수코이 S70 오코닉은 이미 다양한 실험을 거쳐 비행이 가능한 시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코닉 프로토타입은 2019년 8월 정식 첫 항해를 떠났으며 완공을 거쳐 2025년 취역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은 플라잉 윙 스타일의 미관과 스텔스 코팅을 가지고 있으며 AL-31F 터보팬에 의해 구동됩니다. 무게는 약 20톤이며 시속 1000마일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내부 무기 베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무기로 무장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미국의 퓨처 어택 리코네이센스 에어크래프트 프로그램, 다음으로 미국의 또 다른 미래 군용 항공 프로그램 중 하나인 미 육군 헬리콥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의 함대를 현대화하기 위한 FARA라는 군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5개의 주요 항공기 회사, 즉 보잉, 벨, 시코르스키, 카림 에어크래프트, AVX 에어크래프트의 COL3 해리스 테크놀로지 팀이 수직 리프트 항공기를 시제품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러 팀들은 2020년까지 예정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이미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 모델이 공개되었는데요. 벨에 의한 360 인빅터스와 로키드 마틴의 S97 라이더, 이 두 모델 모두 만만치 않은 항공기들입니다. 신형 헬기는 OH-58D 키오와 워리어즈가 매각될 때 빈 정찰에 공간을 메울 예정입니다. 키오와 워리어즈는 가까운 미래에 자취를 감출 예정이죠. 이런 이유로 군은 이르면 2028년부터 신형 기종을 기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어떨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한 조건의 최소 속도가 180노트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속도로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빅터스 360은 2인 조종석, 제너럴 일렉트릭 T901 터보 샤프트 엔진 1개, 블레이드 로터 4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플라이바이 와이러 제어 장치를 사용할 예정이며 조종석 아래에 20mm 대포 포탑을 둘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S97 레이더는 외부 무기와 최대 병력 6명을 운반 가능합니다. 둘 다 전투 능력과 관련하여 지속 가능성과 경제성을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미군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 이들이 선택할 헬리콥터 모델은 누군가의 군대와 함께 세계 어딘가에서 빛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올 때 각각의 디자인을 자세히 관찰할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 같네요. 더 템페스트 콜라보레이티브 파이터 젯 프로젝트, 스웨덴의 추가 지원으로 영국과 이탈리아가 협력한 템페스트는 놀라운 미래의 군용기 목록에 올라있는 차세대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입니다. 템페스트는 영국에 기반을 둔 BAE 시스템즈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현재는 레오나르도 UK, MBDA UK 레오나르도 이탈리, 롤스로이스, MBDA 이탈리, 아비아 에어로 및 일렉트로니카 그룹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획된 6세대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공중기술 네트워크의 일부가 될 것이며 데이터를 네트워크 시스템 클라우드와 공유하고 무인 드론과 연결될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템페스트 모델은 한 명의 조종사가 조종할 것이라고 하네요. 2018년 프렘버러 에어쇼에서 첫 선을 보인 컨셉 시제품으로서 프랑스의 FCAS 프로젝트에 대한 영국의 답변으로 2030년이면 영국 공군의 유럽 파이터 타이푼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공군의 차세대 에어 도미넌스 이니시에이티브,
마지막으로 그다지 흥미로운 것은 아니지만 미 공군의 차세대 에어 도미넌스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의 I3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FX 전투기는 전자 시스템을 교란한 것이 아니라 직접 에너지 무기를 사용하는 다른 모델입니다. FX는 GC 에너지 레이저 발사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 전망을 세계에 미칠 파장이 있어 다소 불안한 것이지만 군 항공 기술이 공상 과학자들의 비전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는 것은 꽤 흥미로운 일일 것 같습니다. FX는 6세대 장거리 전투기로 강력한 기술을 가진 공중 시스템과 연결될 것입니다. 실제로 NGAD의 사명은 항공, 우주 및 사이버 공간 영역 내에서 운영되는 능력의 집합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는 미 공군이 투자한 보잉사의 로열 윙맨 드론과 연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USAF가 스텔스기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것은 그들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한 해군의 비전과 FAXX와 대조를 이룹니다. 하지만 누가 FX를 만들기 위해 선택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보잉,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을 비롯한 다수의 주요 업체들이 실물 모형과 실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현재 FX는 확실한 타임라인은 없지만 USAF는 더 이상 F-22를 생산하는 데에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위한 차세대 대형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정보는 아직 이 오늘의 항공기 리스트에 넣기도 애매할 만큼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미스테리안 JXX가 있는데요. 미래의 군용 항공기에 파도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중국은 여전히 5세대 청두 J-20 스텔스 전투기를 여전히 발사하고 훈련하고 있지만 보도와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그들은 6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된 정보에 따르면 2035년 유인 첨단 항공기의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 소식통들은 일시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JXX라고 명명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공중전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적 혁신을 보여줄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7가지 엄청난 미래의 군용 항공기들이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항공수송기들이 다음 몇십 년 안에 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생각보다 빨리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공기술은 과연 군사력에 좋은 투자일까요? 미래의 전쟁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